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숙 대표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이렇게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가 자주 조금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까요? 제가 경단녀에서 주부에서 이렇게 똑똑한 정리 주식회사 정의숙의 공간미학을 운영하게 된 이야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니까 13년 정도 접어 들어갑니다. 네, 시간이 참 빨라요. 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바쁘게 일하다가 가끔은 예전에 주부로서 집에 있을 때 아이들과 같이 놀이터에서 지낼 때 생각이 문득 납니다. 벌써 아이가요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살림 내조를 정말 잘해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좀 집에 있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있는데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어리고 혼자 육아를 또 도맡아 하다 보니까 더 좀 힘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40이 넘어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제가 알아봤거든요. 아르바이트도 알아봤고 파트타임도 알아봤는데 경단녀가 직장을 알아본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잘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정리하는 직업이 있던데 뭐 정리하는 거 알아보시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듣고 뭐라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리하는 직업이 있다고? 뭐 누가 돈 주고 정리한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그 민간 자격증이 있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을 하고요, 제가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자격증 따니까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5천여 집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정리 현장에서 직접 정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또 기억에 남았기도 하고 좀 가슴 아픈 집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견적을 갔었는데요. 아이들이 2명 있었고 이제 엄마가 있었고 아빠는 아직 퇴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견적을 현장 일 끝나고 저녁에 좀 늦게 갔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거의 잘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좀 인사를 좀 못하고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열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방문 견적을 가니까 이제 방을 가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왜 스위치 있잖아요. 이렇게 불을 현 스위치 부분이 양쪽이 다 까매요. 이게 손자국 같은 게 엄청 났어요.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막 이제 옷장 뭐 커튼 막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벽을 봤는데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 방에.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가구를 짐이 많다 보니까 이 창문 쪽을 다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기가 안 되고 겨울에 이제 안에 온도는 덥고 밖에 온도는 차가워 온도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가 발생했는데 계속 환기를 안 시키다 보니까 그게 번진 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밥 먹고 공부하고 놀고 했었던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내분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직장 다니신대요. 네, 직장 다니는데
시간도 없고 또 늦게 또 저도 들어오고 또 일이 또 고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사실 집에서 정리도 잘 못하게 되고 좀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우울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정리하고 가구도 좀 버려질 거 버리고 물건도 많이 버렸어요. 특히 버린 게 뭐가 많았냐면은 그 아이들 지금 아주 어렸을 때 썼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속가내지를 못 하셔가지고 진짜 뭐 초점책부터 가나다라 뭐 기억 니은 그런 것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리고 나니까 뭐 가구가 이제 필요 없는 가구가 많아졌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창문을 가렸던 가구 다 옮겨서 창문 열게 해주고, 딱 문 열었을 때 책상이 문 뒤에 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 밀어서 문 다 열리게, 문 활짝 열리게 하고 창문 다 가리지 않게 배치해 드렸거든요. 근데 평수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방문 안 닫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친구 데려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아이들이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못 데려와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저도 엄마잖아요. 이제 그거 보면서 엄마의 우울감이, 엄마의 힘듦이, 엄마의 무기력함이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환경이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엄마 방에서 냄새 나요, 엄마 방에서 곰팡이 냄새 나요, 이런 얘기 못하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요거는 고객님 다 뜯어내고 벽지 도배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달 있다가 아마 문자 왔어요. 사진 찍어서 우리 아이들 커튼이랑 벽지 새로 했어요. 네. 사진 찍어 보내주고 그 콘센트 있는데 거기 다 닦으셨더라고요. 그 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감 없이 그렇게 누가 왔을 때 숨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정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주부의 일이고 엄마의 일이고 그냥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가장 좀 힘들었던 집이요. 밤 12시까지 했었거든요. 두 집이 이렇게 합가를 한 집이었어요. 자매 부부가 같이 이렇게 당분간 살아야 되는 사연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 일을 시작한 지 아마 2년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베를 잘 몰랐어요. 가베. 왜 이제 아이들 교육용 가베 많이 집에 두고 아이들 이제 선생님 이렇게 오시면 같이 수업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베를,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 보질 않아서 제가 가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현장에 직접 방문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견적을 저도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제대로 잘 못 봐서 집량을 많은데 그 많게를 못 보고 조금 인원이 좀 부족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동글동글한 뭐 링 같은 것도 있고 나무 막대 같은 게 있어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 몰라서 이걸 좀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고객님이 오시더니 이게 통에다 담아야 돼요 하는데 통이 수십 개가 나오는데 짧은 네모통, 긴 네모통 뭐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낸 네모통, 거기 안에 이거를 다 세트를 담아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매 부부가, 언니도 그 세트가 있었고 동생도 그 세트가 있었는데 다 쏟아져서 섞여 있었고 다 거실에, 방에, 뭐 화장대에, 바닥에 이사 오면서 다 쏟아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싸다고 그거를 다 통에 담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밤 10시가 됐는데도 끝낼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어머님이 저희 요양원에 계셨었거든요. 근데 위독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위독하다고.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 끝나고 새벽 2시쯤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눈은 뜨고 계셨는데 이렇게 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서는 엄마 내일 올게 하고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집이에요. 이제 뭐 저희 어머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셔서 힘들었다기보다 경험도 부족했고 저도 아무리 정리를 좋아했고 정리를 잘한다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로서 활동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너무 작은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의 진도는 나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집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간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이 이제 42명이 투입이 됐어요. 하루에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7일 동안 진행을 했었거든요. 물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뭐 다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분산되어 있는 물건들이 좀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집이 넓고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고 짐이 많으면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방별로 공간별로 꺼내서 모으고 해서 6명이 7일 동안 42명이 총 투입해서 정리를 했었던 집이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었던 집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제가 멀리 간 데는 어딘지 아세요? 네, 전라도 광주까지 갔어요. 제가 새벽에 5시 반에요. 출발해가지고요. 제가 거기 전라도 광주까지 컨설팅을 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초창기에는 힘들지 않더라고요. 네, 뭐 2시간, 뭐 3시간 왕복이니까 거의 6시간 운전했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정의숙의 똑똑한 정리 회사를 차리고요. 어떻게 막연한 거예요. 뭐 고객이 있어야죠. 손님이 없어요. 가게는 차렸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일이 들어오면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냉장고 한 대도 너무 고맙습니다. 뭐 전라도 네 너무 고맙습니다. 대구 너무 고맙습니다. 네, 광주 뭐 다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네요. 그런데 지금은 뭐 지금은 안 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고 싶은데요. 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루에 6시간씩 자신이 없어요. 그때는 저랑 저희 매니저랑 소인원이 갔었어요. 그때는 10명씩 막 이렇게 내려가지는 못했고요. 그때는 또 업체도 작게 했었고 또 큰 집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 한 칸 이렇게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너무 속상하게 전화 오시는 분 많아요. 아우 왜 지방은 혜택을 못 보게 해요? 아우 지방에서도 이거 필요한데요. 아우 어떡해요? 막 정의숙 대표님 좀 내려오세요. 제가 몇 명 이렇게 집 잡아놓을게요 하시는데 가고 싶어요 저도. 근데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도 싸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톨비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저희 또 가서 1박 하고 주무시고 가세요 이러시는데 식대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고객님들의 부담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알아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도 해요. 네, 앞으로 조금 더 회사를 키워서 또 저와 똑같이 열심히 내 집같이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열심히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